낚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요즘 이 계절 되면 전부 하우스 많이 들어가시죠. 저도 예전에 좀 다녔는데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답답하고 물고기도 답답하고 그래서 안 추우려고 가는 거죠. 근데 물고기가 추운 데 있으니까 사람도 추운 데 가서 낚시하는 게 맞습니다. 하려면, 안 할 거면 뭐 할 수 없지만, 하우스 낚시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우스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일단 하우스는 노지가 아니죠. 그렇다면 햇볕도 없고 공기도 부족하고 가둬져 있고, 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늘에 찔리는 곳이고. 하우스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감옥이죠. 물론 뭐 머리가 뭐 사람처럼 좋아가지고 뭐 거기서 사색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은신처도 없는, 하우스는 은신처가 없어요. 은신처가 없는 감옥이에요.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소음에 뭐 담배 연기에서 내려가는 뭐 니코틴도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난로에 그 안 좋은 공기 뭐 하여튼, 그리고 밑에 막 바닥에 침전물 쌓이고, 한마디로 최악이죠,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고기들이, 하우스에 있는 물고기들은 환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히스테리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체력이 안 좋죠. 이런 걸 감안하고 낚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민한 낚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요즘 보니까 뭐 새로운 뭐 또 있대요. 뭐 사선 낚시,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우스 낚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채비와 기법은 이 노지와 하우스가 똑같습니다. 다를 이유가 없어요. 물고기는 똑같으니까. 대신에 컨디션에 맞게 맞추면 되죠. 그냥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실제로 저도 낚시할 때 하우스라고 다른 기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 하는 그대로 다 했어요. 중요한 건 물고기의 유형층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죠. 어떤 데 가면, 보통 하우스에 가면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애들이 있고, 그죠? 네. 이렇게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중간하게 떠 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상층부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애들이 거의 뭐 컨디션 최악인 애들은 이 위에 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이 유형층 중에 내가 어디를 공략할 거냐를 하면 되고, 뭐 하우스에 갔는데 다 바닥 하는데 표층을 해가지고 고기를 다 띄운다, 뭐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우스 고기가 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 고기들 중에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서 뭐 금지해 놓고 뭐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전통 낚시 하는 그것만 사용하는 곳이라면 뭐 죽어도 바닥에 내려라 이런데, 그런 데 가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은 고기 다 떠 있는 날이에요. 사람이 띄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컨디션이 안 돼서 떠오르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좀 웃기는 얘기죠. 그냥
고기가 있는 층을 공략해서 잡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단정 지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추우면 아무래도 고기들이 주로 바닥에 있고요. 떠 있는 애들 있어도 바닥에 내려서 잡는 방법도 다 있어요.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형층은 고르게 다 있다라는 거, 그거 찾으면 된다는 거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를 가면 무조건 마이크로한 낚시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원줄도 0호, 뭐 바늘도 뭐 2호에서 3호, 뭐 이런 건 좋아요.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겨울이니까 흡입력 약하니까 뭐. 중요한 건 저부력, 오로지 저부력, 편납도 거의 암 감기는 정도의 저부력.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선 낚시라고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도만요. 그래서 이 편납이 여기 닿도록 하고 이제 목줄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그냥 쭉 다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는데 만약에 얘가 떠 있으면 이게 텐션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얘가 딱 붙어 있으니까 단 역할을 해주면서 저부력임에도 불구하고 팽팽하게, 나름 팽팽하죠. 너무 저부력이라서 사실 이것도 휩니다. 네, 어느 정도 팽팽하게 되고 고기가 와서 뭐라 하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예, 전통 낚시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전통 낚시보다 이 낚시가 굉장히 예민한 낚시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예, 그 중층 낚시 기법에 있어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거를 섞어 놓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팽팽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게 부력이 너무 낮으면 편납이, 예, 하우스에 그 뭐 틀죠. 불어 틀고 막 이러면 흐르죠. 단차 낚시 할 때도 하우스 낚시는 흐르는 대류를 따라서 대를 가지고 갈 정도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휘어요. 이렇게 휜다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원줄이 이렇게 해가지고 편납이 있고 바늘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찌가 막 이래가지고 막 콩만한 찌 해가지고 길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흡입을 하면 이게 스르륵 움직이거나 뭐 어떻게 움직이고, 아니면 먹어도 표가 안 나면 들면 들리고, 들면 들리는 게 좋으려면 이게 부력이 좋아야 되고요. 그러면 얘가 먹으면 이게 확 올라가요. 빨리. 전통 낚시처럼. 아니면 이게 표현이 되려면 이게 직진성이 좋아야 되는데, 선을 잘 걷네. 근데 실제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보세요. 자,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입질하는 게, 입질이 약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죽으라고 땡겨봐야 이거 이 정도 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표현이 안 되고 먹고 올리는 거예요. 먹을 때 표현이 안 됐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목줄이 휘어진 상태에서 입질을 해가지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펴지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찌가 안 당겨지는 거고, 또 하나는 원줄이 휘어진 상태에서 입질을 했는데 그 휘어진 원줄이 펴지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표현이 안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표현을 나게 해주려고 목줄이 펴진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오도록 하라고 하는 거고, 원줄도 마찬가지죠. 목줄이 펴진 상태에서, 일단 중층 낚시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채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오죠. 입질 표현이 어디가 제일 클까요? 1번, 2번, 3번. 3번이 제일 커요. 얘는 표현 안 될 때도 많고, 얘는 나와봐야 한 눈금. 얘가 제대로 한 눈금이든 뭐 두 눈금이 됐든 입질이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깊은 목 내리면서 입질이 팍 나오는 거죠. 목줄이 다 펴져 있으니까.
속구줄이 바닥 낚시에서는 왜 입질 표현이 약할까? 두 바늘이 땅바닥에 다 붙어 있으니까 하나가 당겨도 하나는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당기는 게 표현이 띄워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그래서 휘어지면 표현이 안 돼요. 저부력은 원줄이 휘어집니다. 많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저부력 그러지 말고 수심에 맞는 부력을 쓰시고, 수심에 맞는 부력은 0.25mm 편납 기준으로 0.25mm 편납 기준으로 1cm예요. 그럼 하우스 들어가면 0.8, 고활성기는 1.2에서 3, 잡어가 미친듯이 많다 1.5에서 1.7. 대충 이 정도면 편납 적정해요. 이 안에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세팅을 해보면 하우스가 수심 깊은 데가 별로 없지만, 예를 들면 15척입니다. 두 바늘 바닥에 붙였어요. 그 다음에 수심은 한 2.5m. 자, 이러면 채비를 어떻게 할까? 우선은 활성이 두 바늘을 바닥에 붙이는 걸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밸런스 솟고 뭐 그렇게 보통 하죠. 근데 2.5면 평소에는 30에 36을 쓰겠죠. 그 다음에 활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40에 47 그렇게 씁니다. 양글루텐 할 때는 이걸 정도 쓰죠. 그러면 바늘은 뭐 5호 쓰다가 4호 쓰다가, 양글루텐이면 가벼운 5호를 쓸 수도 있죠. 2.5m에서 부력은 얼마나 줄까? 2.5cm. 저 같으면 15척이면 2.5 이상 줍니다. 왜? 투척도 해야 되고 대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낚시할 때 보통 15척에 2.5m를 하면 바닥에서는 3.5cm 정도를 줍니다. 노지에서는. 하우스에 들어가도 3cm, 최소한 3cm 줍니다. 그렇게 해서 원줄의 직진성을 확보하고 시작합니다. 입질 표현은 크게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순부력이 좋은 찌일수록 강하게 나옵니다. 간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찌 부력을 절대 저는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이 되면 오히려 어떤 찌를 사용하냐면 작지만 순부력이 높고, 찌톱은 떡밥에 따라 다르죠. 근데 보통 1.0mm에서 0.8mm 정도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G톱은. 순부력이 높고 라는 말은 칠이 두껍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찌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찌들보다 같은 사이즈라도 부력이 더 높습니다. 그런 찌를 일부러 사용합니다. 저는 하우스에 가면 오히려 이런 걸 들고 가서 대류를 견디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몸통이 기다란 막대형 찌는 대류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형태보다는 몸통이 작고 빵빵하고 다리가 좀 길고 톱이 가는 이런 형태를 선호합니다. 하우스 낚시는 이런 유형의 찌들을 사용할 줄 알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하우스용 해가지고 하는 것들 제가 봤는데요, 편납량이 1cm도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씁니다, 저는. 그렇게 저부력으로는 못 믿어요, 저는. 저부력지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질이 미끄러집니다. 스르르르르. 그런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우스라고 해서 저부력 쓰지 않고 노지랑 같은 부력을 사용하고 그 활성에 맞추어서 사용합니다. 저 예전에 하우스 낚시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고 편견입니다. 무조건 저부력이라는 거.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질 않거든요. 하우스에 가면 저활성이니까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죠. 꽝 치는 경우도 나오죠. 꽝 치는 경우 있습니다. 하우스 컨디션이 엉망인 곳에 가면 꽝을 칩니다. 낚시터 사장이 관리를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꽝 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못 먹는 상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를 가도 누군가가 고기를 잡는다면 그게 내가 되도록 한 마리를 잡더라도, 그리고 고기를 잡았을 때 어쩌다 잡힌 거는 찝찝하지 않아요. 그렇게 낚시하면 재미없고요. 고기를 잡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데 왜 그런 시도를 하고, 그렇게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좁혀졌고 그래서 한 마리, 이러면 내용이 있는 낚시죠. 이렇게 해야 낚시가 늘고요. 나중에는 하우스에 가면 낚시를 1시간 정도 해보면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딱 나옵니다. 그리고 필살기도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그것만 배운다고 낚시가 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행성 낚시. 그냥 화투치러 가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요, 낚시터 환경을 망치고 기법 공부도 망치고 사람도 망치고 거기에 있는 고기들도 망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기 낚시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하우스 낚시를 즐겨 하고 싶으면 좋은 하우스를 찾아야 됩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하우스가 좋으면 참 좋은데, 굳이 하우스 낚시를 재밌게 하고 싶다 하면 먼 길을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하우스는 첫째는요, 좀 추워도 공기가 잘 통하고 햇볕이 들고, 그리고 담배를 많이 안 태우는 곳이 좋죠. 괜히 간접흡연, 요즘 금연인가요? 금연 해줘야 되는데 공공장소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고기 관리가 잘 된 곳이어야 됩니다. 애들 다 주고 가는데 뭐 어째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꽝 치는데 나 혼자 한 마리 잡았다, 그거 뭐 별로 보람 있는 일도 아니고요. 공부도 안 됩니다. 한 마리 잡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별짓 다 하면 남들 못 잡을 때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고 나서 실력 느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 한 마리도 안 나올 때는 사소히, 제가 되놀리기라고 좀 부르려고 그래요. 꼬시기, 혹은 이렇게 꼬시기에도 온갖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잘 사용하면 안 먹으려는 애들도 먹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한 마리 잡으면 뭐 하겠어요? 별로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이 벽 쪽으로 붙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부력보다는 채비의 밸런스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도록. 그렇게 한번 예시를 한번 보면, 보통 하우스에서 13에서 뭐 15척 정도를 주로 이제 많이 쓰신다고 하면, 원줄은 06, 애들이 숨도 잘 못 쉰다 05. 근데 뭐 06이면 07, 06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06, 목줄은 03, 윗바늘 목줄은 04. 네, 보통 이렇게 하고, 바깥이랑 똑같습니다. 채비 줄어드는 거는. 그리고 단차 바닥을 한다 그러면 수심 아까 뭐 2.5m 기준이면, 겨울에는 하우스는 일단 활성이 바깥에보다 떨어지니까 목줄 길이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윗목줄은 15에서 20, 아래는 60, 보통 60 전후로 많이 하게 되죠. 이거보다 길면 그 뭐 눕기 세트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60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괜히 고기 못 모아놓고 뭐 입질이 안 온다고 목줄 막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보통 이 정도 하고, 찌는 단차 바닥을 기준으로 네, 제가 하우스에서 즐겨 사용하는 찌들입니다. 얘는 튜브톱이고요. 1mm 정도. 네. 가운데 거는 조금 더 가는 튜브인데 0.8에서 1mm. 네, 요 옆에 요거는 1mm PC 무크. 네, 이 정도면 실컷 쓰고도 남습니다. 이런 거보다 더 저구력을 굳이 써야 될 이유도 못 느끼고, 그렇게 하고요. 대류가 심한 곳이 주로 많으니까 이게 긴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들을 즐겨 씁니다. 단차 낚시도 저런 걸로 다 하고요. 편납량은 수심 2.5면 저는 하여튼 3cm 내외를 씁니다. 톱을 두껍게 안 가면 돼요. 톱 두꺼워도 입질 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입질을 안 할까봐 막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입질을 하면 표현이 되는데, 찌가 섬세해야 되는 이유가 건드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찌가 섬세해야 되는 거죠. 입질은 찌에 움직이는 것들 중에 제일 강한 게 입질이니까 입질은 다 보입니다. 중요한 건 건드림을 못 읽을 수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최적화된 찌를 사용하는 거죠. 그 정도면 하면 되고요. 떡밥은 기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묘수 떡밥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외우고 다니는 블렌딩도 따로 없고요. 그 상황에 맞는 떡밥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하우스 고기 특성상 뭐 바닥층을 공략할 때는 어분 형태, 어분 과립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함부로 흩날리지 않는 거를 쓸 필요가 있죠. 근데 전체적인 기법은 밖에서랑 똑같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 하면 바닥 밸런스 바닥이라고 보통 뭐 이렇게도 부르고 명칭이 많은데, 두 바늘 다 붙이는 거 바닥 낚시 그죠? 있고, 이거에서 양단고는 잘 하지 않죠. 이 정도 계절이면 세트를 하겠죠. 세트. 그래서 보통 보면 확산이 과하지 않은 집어제와 글루텐 이런 경우들 하고요.
유지력을 위해서 이 글루텐 대신 우동 먹이를 쓰기도 하고, 또 양글루텐을 쓰기도 합니다. 대신 하우스에서는 감자밥을 쓰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성 먹이가 훨씬 주요하니까 감자밥을 잘 쓰지는 않죠. 근데 양글루텐보다는 세트가 좋고요. 네. 하우스는 바닥은 이렇게, 그 다음에 단차 바닥 구사하죠. 단차 바닥을 구사하고, 단차 바닥은 뭐 단차 바닥 떡밥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죠. 바닥 두 바늘, 그 다음에 단차 바닥, 그리고 보통 많이 하는 게 미터 우동 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척도 하지만 좀 긴 척도 하니까 미터 우동 많이 하고요. 이게 주를 이루죠. 세트, 양글루, 이거는 그냥 세트죠. 세트. 이것도 세트. 다만 먹이용은 주로 우동을 즐겨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 또 하나 주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양우동이라는 게 있어요. 양우동. 우동 두 개를 바늘에 달아서, 이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우스에서 주의해야 될 게 집어 과다예요. 제한된 곳에서 컨디션 안 좋은 애들이 제한된 숫자로 낚시를 하는데 밥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고기가 물러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망칩니다. 나만 망치는 게 아니고 바로 딱딱 붙어 있는 애들한테 같이 피해를 주는데, 양우동은 소량의 어분 계열 어분 과립을 우동에 묻혀 가지고 이제 필요한 만큼 따박따박 집어하면서 잡아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선 낚시? 이게 채비가 이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바닥에 편납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통 낚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선 낚시가 이거랑을 약간 접목해 놓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중통 낚시 예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중통 낚시는 미터 낚시찌에다가 이거보다 조금 더 부력이 많이 나가는, 미터 낚시찌가 1cm 내외면 부력은 2cm 정도 편납은 2cm, 그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을 믹스해 놓은 게 이거인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고 이거 하거나 이거 하면 충분히 잡힙니다. 중통 낚시도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뭐 부러워 틀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채비가 떠내려간다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걸로 딱 하면 채비도 떠내려가지 않고 입질은 뭐 한 2눈곱씩 팍팍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하루 종일 놀아도 남죠. 모자라서 기법을 몰라서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잘 하지 않고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 세 가지 하고, 이 중에서 연습을 하면 되죠. 하우스에 가가지고 이거 연습한다고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죠. 기초를 튼튼히 안 해서 고기를 못 잡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사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중에서 소개해 놓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아닌 것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더 소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노지에서 제가 해볼 겁니다. 이것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양글루텐도 익혀둬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하우스에서 아주 재밌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중국 붕어만 가득 있는 하우스에도 상당히 많이 다녔었고, 서울에서도 떡붕어만 있는 하우스도 많이 다녔고, 떡붕어, 중국붕어 섞여 있는 곳도 다녔고, 수심이 좀 깊은 곳도 다녔고, 얕은 곳도 다 해봤거든요. 하우스에 맞는 뭔가 따로 있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본기를 튼튼히 하시면 하우스 아니라 뭐 어디 가서도 남들 잡는 데서도 고기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하우스에 대한 편견들은 없애시고 그냥 낚시를 즐겁게 공부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낚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